자, 계속해서 3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1번. 다음 당류 중 감미도가 가장 낮은 것은? 감미도 가장 낮은 거. 상대적 감미도. 과전자포, 맥간류. 가전자포, 맥간류. 제일 뭐예요? 유당이죠. 정답은 유당. 유당의 감미도는 16이에요. 16으로 가장 낮아요. 유당은 우유 속에 들어있는 탄수화 물로서 우유를 마셔도 우리가 달다고 느껴지진 않죠. 유당의 그 감미도가 제일 작기 때문인 거죠. 42번. 다음 중 밀가루 제품의 품질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은? 정답은 가번입니다. 밀가루 하면 그냥 글루텐의 함유량이 맞죠? 글루텐의 함유량 가번이 되겠고요. 43번. 유화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유화제, 계면활성제라고도 합니다. 맞아요, 이거. 그다음 친유성기와 친수성기를 각 50%씩 갖고 있어 물과 기름의 분리를 막아준다. 이거 조금 애매한데 잠깐 패스. 레시틴, 모노글리세라이드 난황 등이 유화제로 쓰인다. 이것도 맞죠? 빵에서는 글루텐과 전분 사이로 이동하는 자유수의 분포를 조절하여 노화 방지. 유화제가 들어가면요, 반죽의 그 수분 보유력이 높아지면서 노화를 방지해줘요. 여기서 제일 먼 거, 나번이 아닌 거죠. 저도 이거 오늘 처음 알았네요. 50%씩 갖고 있어서 물과 기름의 분리를 막아준다. 이게 아니에요, 그러면. 몇 프로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다라가 맞으니까 이게 아니겠죠. 44번. 자, 비터 초콜릿 32% 중에서 코코아가 약 얼마 정도 있는가? 이거는 첫 번째 문제랑 비슷하죠. 세 번째 문제, 3번 문제였나요? 비슷한 것 같은데. 초콜릿 속에 있는 코코아 함량을 구하는 거예요. 초콜릿 속에 있는 코코아는 8분의 5죠. 그럼 32 곱하기 8분의 5를 하면 32 곱하기 8분의 5. 그러면 정답은 20이 됩니다. 맞죠? 이런 문제는 절대 틀리지 마세요. 코코아 버터라고 하면은 곱하기 8분의 3을 하면 되고, 코코아니까 8분의 5를 하면 되고. 45번. 검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검유를 많이 모르실 거예요. 딱 봤을 때 그냥 조금 어색한 거. 무기질과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 검유가 뭔데 무기질과 단백질을 갖고 있죠? 아니에요, 얘는. 그럼 나머지 가나 라를 읽어보시면 되겠죠. 유화제, 안정제, 접착제. 그리고 낮은 온도에서 또 높은 점성을 나타낸다. 친수성 물질이다. 요게 검유구나 라고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46번. 아미노산의 성질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아미노산, 단백질의 기본 단위죠. 답번입니다. 아미노산은 종류에 따라서 등전점이 다르다. 요게 정답인데요. 저도 사실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많이 알지는 못해요. 그냥 봤을 때 근데 말이 너무 어렵다. 뭐 성강성이 뭐며 융점이라서 액상이 저도 모르겠습니다. 정답이 다기 때문에 알려드리는데 이거는 저도 어떻게 설명을 드릴지 몰라서 그냥 넘어갈게요. 47번. 무기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나트륨은 결핍증이 없으며 소금, 육류 등에 많다. 결핍증이 없다는 건 없어요. 결핍증은 있습니다. 정답은 가번이에요. 나트륨의 결핍증이 있어요. 그 나머지 보시면 되겠죠. 마그네슘 결핍증은 근육 약화, 경련이며 생선 견과류에 많구나. 철은 결핍 시 빈혈 증상이 일어나고 시금치, 두류 등이 많구나. 요오드 결핍 시에는 갑상선종이 일어나며 유제품, 해조류 등이 많다. 요것도 이런 문제가 나오면요, 하나를 걸러내고 나머지를 같이 공부하시면 좋습니다. 48번. 단백질의 소화 흡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이거의 정답은요, 라번이래요. 저도 사실 영양학 이런 쪽은 좀 약해서 이런 공부를 할 때는 문제를 풀면서 정답을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게 틀렸으면은 나머지가 왜 맞는지 한번 공부를 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공부를 하시고요. 그러면 소장에서 단백질이 완전히 분해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이게 틀렸다는 것은 즉 완전히 분해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소장에서 단백질이 완전히 분해되는구나 라고 또 외워주시면 되겠죠. 49번. 우유 한 컵 지방이 6g이면 지방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은? 지방이 1g당 몇 킬로칼로리를 내죠? 9킬로칼로리죠. 그러면 6 곱하기 9해서 54. 정답은 54입니다. 이거 되게 쉽네요. 이런 문제는 틀리지 마세요. 자, 50번. 혈당의 저하와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혈당 하면 이제 인슐린 주사를 떠올리셔야 돼요. 혈당. 인슐린이 됩니다. 인슐린. 리파제는 그러면 뭐예요? 지방의 분해 효소. 프로테아제는 단백질의 분해 효소. 펩신은 단백질의 분해 효소가 프로테아제지만 위액에서 존재하는 효소죠. 펩신이.
이렇게 같이 이거를 3개를 알면, 솔직히 3개를 내가 알면은 인슐린이 몰라도 뽑을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죠? 가번입니다. 자, 51번. 식자재의 교차 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보관 방법으로 잘못된 것은 식자재의 교차 오염. 자, 가번. 원재료와 완성품을 구분하여 보관한다. 보통 이렇게 구분을 하죠. 원재료랑 완성품. 같이 넣진 않잖아요. 나번. 바닥과 벽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띄워서 보관한다. 그렇죠. 바닥에다가 막 그냥 쌓진 않잖아요. 다번. 뚜껑이 있는 청결한 용기에 덮개를 덮어서 보관한다. 그렇죠. 뭐 뚜껑이 있는 청결한 용기에 덮어서 보관하면 되죠. 자, 라번 어디 있을까요? 여기 볼까요? 식자재와 비식자재를 함께 식품창고에 보관. 가나다라 중에서 제일 어색한 말이 이거예요. 라번. 식자재, 그리고 먹을 수 있는 거랑 먹지 못하는 것을 함께 식품창고에 왜 보관해요? 이런 경우에 교차 오염이 생기는 겁니다. 정답은 라번입니다. 자, 52번 볼게요. 경구 감염병과 거리가 먼 것은 경구 감염병. 입으로 통해서 이제 감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52번의 정답은 라번, 일본 내염입니다. 일본 내염 같은 경우는 바이러스죠. 이 세 개는 경구 감염병에 속해고요. 일본 내염은 바이러스입니다. 53번. 마시는 물 또는 식품을 매개로 발생하고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방역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 거. 유행 즉시 방역 대책한다. 제1군이 정답입니다. 제1군 감염병에 대해서도 외워주셔야 되고요. 이 제1군이라고 하는 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유행 즉시 방역 대책을 해야 된다. 53번의 답은 가번입니다. 자, 54번. 그 전에 53번 이 1군 감염병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게 1군이 원래는 제가 예전에 그 영상에서 장파색콜디라고 기억하세요? 장파색콜디? 이게 뭐예요?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질, 콜레라, 디프테리아인데 이 5가지가 원래는 1군 감염병이었는데요. 이번 해부터 바뀌었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 디프테리아를 빼고 나머지 4가지는요. 제2군에 들어갔고요. 디프테리아만 제1군에 남았답니다. 그리고 디프테리아 플러스 디프테리아, 패스트, 그리고 야토병, 탄저 이 4가지도 제1군 감염병이니까 같이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54번. 세균이 분비한 독소에 의해 감염을 일으키는 것은 독소. 그럼 뭐 독소형이죠. 뭐 정답은 이거네요. 그럼 독소형 세균성 식중독에 있는 거 2가지 뭐가 있죠? 대표적인 거? 포도상구균과 보툴리누스균 같이 외워주시는 게 좋겠죠. 자, 55번. 식품 첨가물의 사용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이런 문제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읽어볼게요. 식품 첨가물 공전에서 식품 첨가물의 규격 및 사용 기준을 제한하고 있다. 식품 첨가물은 안전성이 입증된 것으로 최대 사용량의 원칙을 적용한다. 최대 사용량? 안전성이 입증된 것 최대 사용량? 자, GRAS란 역사적으로 인체에 해가 없는 것이 인정된 화합물을 의미한다. ADI란 일일 섭취 허용량을 의미한다. 이거 정답이요. 나번이에요. 이런 문제 있잖아요. 이런 문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딱 읽어보시면서 요게 틀렸고 요게 맞으니까 읽으면서 GRAS가 이거였구나.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고요. 안전성이 입증된 것으로 최대 사용량이 아니라 아무래도 입증됐다고 해도 최대 사용량의 원칙은 좀 아니지 않을까요? 그죠? 나번이 아닙니다. 자, 56번. 위해 요소 중점 관리 기준 해썹. 해썹을 식품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자는 해썹, 식품 나오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답이 됩니다. 해썹. 자, 57번. 경구감염병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경구감염병 또 나왔네요. 미량의 균으로 감염이 가능하다. 우리 감기 생각하시면 되죠. 우리 감기 침으로도 충분히 전파가 가능하잖아요. 맞고요. 식품은 증식 매체이다. 식품? 이게 침으로 전파가 되는 건데 식품에 의해서 증식 매체가 되진 않잖아요. 나번이 이거는 식중독에 관련 내용인 것 같습니다. 또 감염환이 성립된다. 감염환 이게 뭘까요? 감염환. 저도 이거는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식품의 증식 매체는 식중독이니까. 자, 장보기가 길다. 맞죠? 자, 58번. 주기적으로 열이 반복되어 나타나므로 파상열이라고 불리는 인수공통 감염병은요. 파상열. 요게 설명드렸었어요. 파상열은 브루셀라병. 같이 외워주시면 되겠죠.
59번. 메틸알코올의 중독 증상과 거리가 먼 것은, 자, 이것도 라번 한각입니다. 같이, 자, 솔직히 식품위생은 외우는 수밖에 답이 없어요, 정말 이런 건. 그리고 내가 외웠지만 문제도 되게 이상한 게 많이 나오잖아요. 이거는 그래도 그나마 옛날 거기 때문에, 옛날 문제이기 때문에 돌고 돌아서 이런 문제 나올 수 있구나가 되지만, 최근에 2020년도는 좀 이상한 문제가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웬만하면 많이 알고 웬만하면 많이 외워서 가시는 게 좋습니다. 60번. 보툴리누스 식중독에서 나타날 수 있는 주요 증상 및 징후가 아닌 것은? 보툴리누스는 독소형이에요. 독소형. 이거 정답은 4번 출혈이고요. 이 보툴리누스는 강하다 보니까 사망까지도 이르게 됩니다. 자, 이렇게 1번부터 60번까지 문제를 쭉 풀어봤는데요. 제가 설명드린 핵심 요약에 대한 내용도 있지만 없는 부분도 충분히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문제는 정말 많이 푸셔야 돼요. 항상 이렇게 보통 대부분 저한테 질문하시는 게 뭐냐면, 제 영상만으로도 충분히 합격할까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아니라고 대답을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그것만 봐서 그게 뭐 정말 그것만 나오면 운이 좋아서 그것만 나오면 좋겠지만, 그거를 응용한 문제들도 많고요. 다른 문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문제를 굉장히 많이 풀어서 하셨으면, 공부를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시간에도 문제풀이를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